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과 사회. 자, 이건 개체죠. 이건 전체. 2인 이상의 1인은 안 돼요. 혼자서는 사회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 개체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개체. 한 명은 개체적 인간이에요. individuality. divide가 뭐예요? 영어에서 divide. dual. 뭐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부정접두사,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마지막 단위가 하나의 개체적 인간. 그 개체적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다. 2인 이상의 개체적 인간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사회라고 해요. 사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관계라는 거예요. 사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예요. 2인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 그것을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는 개체와 전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을 가진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 개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입장이 있고 개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은 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칼 포퍼. 20세기 마지막 석학, 세계적인 학자죠.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세계적인 학자 칼 포퍼, 사회 철학자죠. 칼 포퍼, 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칼 포퍼가 쓴 책 가운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러니까 사회는 두 종류의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회, 국가를 건설해도 그게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회가 건설됐다가 사라졌지만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종류는 열린 사회. 그 적들은 뭐냐? 반대말. 열린 사회 반대말이 뭘까요? 예, 그렇죠. 닫힌 사회.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인문학의 뿌리부터 시작해야 돼, 뿌리. 그 뿌리를 알아야 인문학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돼.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적 시각, 인문학적 사고. 칼 포퍼는 사회는 두 종류가 있다. 열린 사회가 있고 닫힌 사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칼 포퍼는 두 사회 중에 어떤 사회를 자기가 선호할까요? 자, 열린 사회를 선호할까요? 닫힌 사회를 선호할까요? 여기 보면 그 적이 닫힌 사회 되는 거예요. 그럼 악어는 누구예요? 우리 편은 열린 사회죠. 그럼 이 칼 포퍼는 어느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자기는 열린 사회를 바람직하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열린 사회가 무엇인지를 뿌리까지 더듬어 올라가야 돼요. 쭉 어디까지 가느냐. 미스터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있죠. 미스터 풀. 플라톤의 수제자가 있죠.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요. 소크라테스도 뛰어나지만 그 제자인 플라톤은 더 뛰어나고, 플라톤도 뛰어나지만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더 뛰어나요. 자, 인간의 사상이 발전돼 나갈 때 두 줄기로 발전돼 나가는데, 그 두 줄기의 출발점이 1, 2. 인간의 생각이 두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사회도 두 종류의 사회.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회. 이게 열린 사회. 그러면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사회. 닫힌 사회. 그런데 어떤 사회가 더 좋을까요? 칼 포퍼는 열린 사회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회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회를 구성했느냐를 여러분이 아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사회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있고요. 자본주의 전통을 가진 사회가. 그런데 이 두 사회가 거의 냉전시대 1980년대까지 팽팽하게 대립되다가 한쪽이 무너졌어요. 사회주의적인 사회가 붕괴되고, 지금은 사회주의적인 사회는 거의 존속하지 않고 지구상에 몇 군데 없어요. 아마 한 군데 남았다고 볼 수 있죠. 미스터 김정은 다 무너지고, 김정은이는 지금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아까 전체와 개체, 개체적인 인간, 전체적인 사회, 이 전체, 개체. 전체에 포인트를 두는 게 여기예요. 사회를 전체적으로 봐요. 그 사회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집단과 공동체와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마치 숲을 보는 거죠. 숲. 이 숲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닫힌 사회고, 열린 사회는 아니야. 숲 속에 나무, 한 인간, 개체적인 인간, 그 나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숲 전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숲 전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선 그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보존해야 돼. 어느 것에 포인트를 두느냐. 요거는 개체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개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개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그 사람이 잘 유지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개인을 잘 보존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유예요.
요거 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잘 보존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체에다가 자유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전체에다 자유를 줘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요, 그 다음날 망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그 다음날 망하고 제인이 형이 필요 없어요. 제인이 형,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전체 국민에게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국민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통해서 보존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 닫힌 사회는 평등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신념. 그런데 인간에게 아니면 사회 속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유만을 가지고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노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 뭐예요? 무질서해져요. 여러분에게 뭐 비대면 강의하든 대면 강의하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한 강의를 하려면 몇 명 이하는, 몇 명 이상은 비대면 강의를 하고 반드시 대면 강의를 원해도 여기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을 딱 정해주셔서 평등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딱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똑같이 균형을 맞춰줘야지 각자의 뜻에 맡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이 두 종류의 사회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인간의 역사는 두 사회 사이의 갈등의 역사다. 어떤 때는 플라톤의 힘이 더 세서 닫힌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가 있었고,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 봉건주의 시대. 이제 아셨죠? 봉건주의, 독재,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회, 지방자치, 민주주의, 이건 다 자유를 숭상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러시아든 지금 쪽 국기가 바뀌었지만 옛날 소련이라든지 그 중국 공산주의 국가 보면 이렇게 호미하고 낫, 협동농장, 전체주의, 그게 평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 뭐예요? 함께 생산한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혼자가 없어요. 다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함께 생산한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유를 추구했죠. 그런데 칼 포퍼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진짜 인간을 행복하고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강조해야 된다. 자유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톤 전통에서는 전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켰다는 거죠. 근데 사실 플라톤이 생각하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유를 말살시킨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이상국가예요. 이상국가. 이상국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유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상국가는 뭐냐면 대통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왕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철인이 지배해야 되는 철인. 철인은 뭐예요? 철학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것은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동굴의 비유. 여기가 동굴이에요. 이게 동굴이 있고, 여기 동굴이 있고, 이게 동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동굴 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서 나오는 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서 내가 움직이니까 그림자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못 보고 그림자를 보면서 저게 나구나. 그림자를 실체처럼. 그림자는 이게 투영된 거지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줄 알아. 자기가 비춰진 걸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진짜 실체는 모르고 이 보이는 것들이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칠판도 그림자, 이것도 저도 그림자, 이 카메라도 그림자, 이 옆에는 아파트, 태양, 모든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니까 이것이 실체인 줄로 착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는 거죠. 거꾸로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그게 아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다. 그리고 진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 초현실 세계. 초현실적인 것들이 영원한 거고 그것이 투영된 게 요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눈을 두고 살게 되면은 진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속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를 보려면 몸을 한 바퀴 돌려라. 몸을 한 바퀴 돌려라.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와라.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실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살다가 몸을 돌려서 빛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인, 철학자.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며 영원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국민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철인이 지배하는 이상 국가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테네 학당,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 나오는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죠. 정반대의 사회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회, 플라톤적인 사회, 땅을 가리키는 사회, 현실적인 사회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다. 이건 진짜 있는 거야. 스승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이 현실 세계가 확실해. 그래서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회가 바로 열린 사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회가 닫힌 사회, 플라톤적인 사회예요. 이것을 칼 포퍼가 비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은 이데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사람은 각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은 곳에 딱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건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획일화. 획일화.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 강의를 비대면 강의에 딱 맞췄다. 이것도 평등이 아니에요. 대면 강의에 맞춰도 평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 획일화예요. 그럼 진정한 평등은 뭐냐? 나의 학습적인 여건과 분위기, 지금 나의 건강 상태, 모든 여건에 맞춰서 나에게 적절한 것은 비대면이다. 그건 비대면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내가 지금 학교 가까운 데 살고 나는 지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나는 직접 살아 움직이는 강의를 듣고 싶어. 그럼 대면. 그럼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를 혼합하는 것을 저는 가장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맞추는 건 평등이 아닌데 플라톤은 그러한 한의 이상적인, 너무 이상에 매이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 속에서 칼포퍼는 사회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결국은 사회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인간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배급을 많이 주고 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평등인데 6시간 일하든지 2시간 일하든지 집에서 놀고 있든지 똑같이 배급을 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는 일할 필요가 없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단 농장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개인이 원하는 그 특성과 자신의 욕망과 효율성에 맞춰서 자유를 줘야 더 이익과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딱 틀에 맞춰서 생산량을 정해놓고서 평등하게 하니까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평등하게 획일화시키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플라톤이 주장했던 그런 이상국가는 현실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회주의의 이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면서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미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게 문제지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평등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평등 사회와 자유 사회, 그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제는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자유 사회죠. 그런데요, 평등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자유가 부딪히고 무질서해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를 줬더니 돈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양극화가 되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아.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돈 많은 사람들을 억압시켜서 내려보내고 돈 없는 사람들 지금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강제로 만들면 안 돼요.
자율적으로 평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다친 사회가 망했다고 해서 평등을 버리고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씩 무질서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생기고 독점이 생겨요. 땀 흘려 수고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고 집에서 놀고 먹어도 돈이 쌓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